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해외 파병을 갔을 때 겪었던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시들모의 공식 휴희경님이시죠? 이희경님이랑 목소리랑 말씀하시는 톤이 비슷해가지고 휴희경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휴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파병의 이야기예요. 예, 야, 근데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이거 진짜 영화나 그런 데서만 봤던 그 복장에 해외에서 딱 찍은 사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이거를 이번 이야기 때는 나라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것도 네. 이해합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이야기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일단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휴휴자. 이번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파병 시절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네. 제가 파병 기간 중에 몇 가지를 겪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스토리가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상황이 겹치고 또 오. 겹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기는 200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나라 중에 한 곳으로 한 8개월 정도 파병을 갔는데, 이때 출발했을 때 당시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 이 시기가 전에 그 손가락 귀신한테서 제가 도망간다고 하면서 오. 첫 번째 부대에서 나오자마자 거의 직후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면서도 또 뭔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파병 부대에서 뭘 했냐 하면은, 부대마다 좀 계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높은 게 아니고 좀 많이 높은 사람들. 그분이 부대 밖으로 나갈 때면은 같이 따라 나갔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챙겨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나라가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지만, 쉽게 얘기해서 치안이 좀 불안정해서 뭐 내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준하는 위험한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 밖으로 따라 나가서 차량으로 이동한다든지 걸어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든지 매 순간 지정된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팀별로 나뉘어서 움직였었고, 저는 이제 그 팀 중에 하나를 맡아서 팀장 역할을 했었던 거죠. 제가 파병단을 모집이 돼서 보니까 현지 교육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나 어떤 뭐 주의해야 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 반 정도 교육을 받고 출국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 도착한 곳은 쿠웨이트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파병지로는 가진 않고 쿠웨이트에 먼저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여기가 안전지대 이런 개념으로다가 기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중동 지역으로 파병을 가거나 철수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 기지를 거점 삼아가지고 짧으면 하루, 뭐 길면 며칠씩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정비도 하고 거쳐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도착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 가보신 귀족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더운 거죠. 네. 그러니까 숨 쉴 때마다 콧구멍 안으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사우나에 온 것 같은 그런 공기였고, 어쨌든 이제 도착을 했다가 다음날 바로 군 항공기를 타가지고 오후 1시쯤 파병지에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저희를 태우러 온 버스가 공항에서 대기 중이었고, 그 버스를 타고 한국군 기지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는 버스 안쪽에서 앉아가지고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가지고 기지로 들어갈 때 지나쳐가는 풍경들을 막 눈에 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외국을 나간 거였는데, 네. 그게 파병으로 나간 거니까 저한테는 그냥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해외로 나왔네, 신기하다. 흙 색깔도 신기하고 집도 신기하다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부대 입구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버스 옆으로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를 좀 무심코 보게 됐는데, 어떤 여자 뒷모습이었는데 히잡이라고 하잖아요. 그 검정색 옷으로 네.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감싸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네. 몸집이 상당히 작았어요. 키가 한 120에서 130 정도. 그리고 길 옆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버스가 뒤에서 오니까 피하려고 길 옆으로 좀 비키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었거든요. 네. 부대로 가는 길에 봤던 몇 안 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눈이 갔었고, 그러면서 쓱 봤는데 이상했던 게 그 여자 치마, 그러니까 그 하의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땅에 끌리는 걸 넘어서 무슨 커튼을 허리에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옷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버스가 여자를 지나치게 됐는데 고개를 돌려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이 마주쳐가지고 눈이 살짝 보이는데 눈 안에 흰자위가 없이 다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동공 자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동공으로 눈안을 다 채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는 옷 안에 무언가를 꽉 끌어안고 움직이는데 이 모습이 뭐랄까 두 발을 모아서 동시에 조금씩 움직이는, 그러니까 느낌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양 발목을 묶어가지고 그게 조금씩 통통 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얼굴도 그렇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는 몸이 불편하신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아픈가?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부대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숙소에 가서 짐을 풀고 이제 본격적인 파병 생활이 시작됐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곳은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 그냥 흙바닥이었고 오히려 비가 와서 물이 땅에 스며들면은 진흙에 가까웠어요. 또 부대 부지가 굉장히 넓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이 그냥 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외곽을 따라 한 바퀴를 돌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그 넓은 부지 안에는 건물로 다 채워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저희가 뭐 사무실, 생활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컨테이너 건물을 가져다 놓고 생활을 했는데, 네. 그 컨테이너들이 그 넓은 부지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그냥 빈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 컨테이너 밀집 지역을 좀 벗어나면 그냥 인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없고, 또 저희가 파병지에 간 시기가 기존에 파병 갔던 사람들이 병력이 감축이 돼가지고 빈 건물도 상당히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산은 아예 없고 그냥 평지,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지형이었고, 네. 중간중간에 동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낮은 언덕 같은 게 울퉁불퉁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이었거든요. 네. 제가 머물렀던 곳은 컨테이너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지형이어서 저희 부대 쪽에서는 그 안이 다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와서 한 3주 정도 지났을 거예요. 네.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난밤에 부대에서 이슈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도 그렇지만 아침에 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예? 뭐 회의를 하면서 그날 일정을 공유한다든지 뭐 업무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군대도 아침마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젯밤에 부지 안으로 늑대 한 마리가 들어왔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늑대가 군견을 한 마리 물어갖고 죽인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늑대를 잡아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잡히기 전까지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상황 보고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있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일단 야생 늑대가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뭐 늑대라고? 늑대 맞아? 개 아니야 개?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갔었고, 낮에는 이제 별 상황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일날 저녁에 해가 져가지고 생활관에서 저는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면서 야, 집합! 집합! 뭐 이렇게 누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늑대가 지금 발견됐다. 잡아야 되니까 빨리 나와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황실로 막 갑자기 집합을 하게 됐는데, 이 늑대가 부대 안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안 잡으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 차량에 타가지고 발견됐다는 그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늑대를 잡는다는 게 총을 쏜다는 의미인데 따로 총기나 탄약을 나눠주는 건 아니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파병지다 보니까 24시간 개개인이 총기랑 그다음에 소량의 탄약을 항상 휴대하고 생활을 했었어요. 네. 이게 파병지역이다 보니까 한국하고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달랐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외진 곳으로 이동을 했고 도착해서 보니까 저희 말고 다른 부대 사람들도 먼저 차를 타고 도착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어디냐 서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두우니까 차량 등도 켜고 후레쉬도 켜고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후레쉬를 비춰도 잘 안 보일 만큼 좀 떨어져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차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약간 뒤쪽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개 같은 동물이 혓바닥 내밀고 헥헥거리는 소리로 들렸었거든요. 예. 이게 되게 천천히 헐떡였어요. 숨이 차서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천천히 내는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요. 제가 몸을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야, 찾았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비쳤었던 그 소리 나는 그쪽으로 가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쪽으로 막 뛰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좀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발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저 혼자 뛰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아예 반대 방향, 그러니까 제가 뛰는 중이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제가 그걸 보고 완전히 당황을 해서 왜 저리로 뛰지? 당연히 이쪽 아니야? 이쪽에 소리 들리는데 하면서 고개를 다시 소리 나는 쪽으로 돌려서 후레쉬를 비췄거든요. 근데 제 바로 앞에서 한 15에서 20m 앞? 거기 뭐가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자리에서 너무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당연히 늑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 혼자 마주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늑대면은 저한테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랑 또 다른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커먼 게 조금씩 움찔거리면서 형체가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예. 이게 사람 형체였어요. 사람 형체였어요. 보니까 제가 처음 도착해서 버스 안에서 봤던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꺼멓게 꺼진 것 같은 눈에 비정상적으로 긴 치마를 입고 두 발을 동시에 통통 거리면서 제 앞으로 조금씩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그 여자가 입으로 이런 소리 내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니까 제가 너무 기겁을 해서 으악 이러면서 뒤돌아가지고 차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뛰면서도 넌 못 따라온다. 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나 못 따라온다 이러면서 팍 뛰었어요. 거기 차에 다 오기는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있는 상태였고 제가 차에 도착은 했지만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약에 10명이 이곳에 왔다 치면 9명은 저 멀리 있고 저 혼자만 떨어진 상황인데 제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통통통 이렇게 움직이니까 거리가 꽤 멀어졌겠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바로 귀에서 이 소리가 바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확 돌아봤는데 바로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통통통통 거리면서 저한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기겁을 하면서 제가 뒤돌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시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어떻게든 이제 갔는데
사람들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모르죠. 왜 사색이 되어가지고 온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보니까 제가 좀 전에 봤던 그거는 이제 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일 그 밤에 늑대도 못 찾고 그냥 복귀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애초에 버스 안에서 본 게 이제 사람이 아닌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귀에서 헥헥거리는 소리가 저는 많이 소름이 돋은 거죠. 어쨌든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은 결국은 그 전날 밤에 늑대를 잡았다. 상황 대기조가 야간에 잡았는데 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잡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일단락이 돼가지고 특별한 거 없이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한 달 정도 지났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높은 분들을 따라서 부대 밖으로 자주 나갔다고 했잖아요. 주로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나갔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병원이나 학교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어줬었는데 다 지어주면은 준공식이라는 행사를 하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가위 들고 뭐 리본끈 자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행사를 할 때 현지의 뭐 지역장 그다음에 부대에서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행사를 이제 참석을 해요. 그때 저희는 같이 따라가요. 한국군이 이런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전투보다는 치안이나 재건 이런 임무가 주다 보니까 그럼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은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같이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뭐 태권도 시범을 보여준다든지 뭐 솜사탕이나 간식 만들어서 현지 아이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우호적인 제스처를 담은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포함하면 총 40분에서 1시간은 걸려요. 이렇게 밖에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는 이제 그 외곽 지역까지 다 지점을 잡아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날도 행사가 좀 크게 있어서 장소에 갔었어요. 도착해보니까 그냥 작은 동네였고 그러니까 이 나라 어디를 가든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장면만 놓고 보면 그런 영화 있잖아요.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맞죠. 황토색 흙집이 막 밀집이 돼 있고 비포장길에 중간중간에 차가 서 있고 미군들이 차 타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게 좀 있는데 네. 어쨌든 그날 그런 장소에서 광장 같은 곳에 병원을 지어갖고 준공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때 저는 행사장에서 30m 떨어진 길에서 그러니까 입구에서 서 있었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어린 애들이 많았는데 이 애들은 한국군이 신기하니까 엄청 큰 관심을 가지고 막 모여들거든요. 사진 올렸는데 이렇게 웃고 있네요, 애기들. 아이고. 예, 그렇죠. 근데 중동 지역 국가에서 똑같은 발음으로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지역에서는 한국을 쿨이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보면서 쿨이 막 이렇게 따라오고 가까이 와가지고 뭐 김이더 뭐니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어쨌든 행사가 다 끝나고 저희도 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출발을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제가 탄 차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쿨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아스팔트 도로처럼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차 옆으로 시장거리처럼 사람들도 많이 좀 섞여 있었고 처음에는 차가 좀 천천히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차 옆 유리를 손으로 막 치면서 쿨이 이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손을 막 흔들어 줬거든요. 안녕 이러면서. 그렇게 한 1분 정도 운전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아스팔트까지는 아닌데 길이 좀 넓어졌어요. 사람도 좀 없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 속도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서 예상되는 그림은 차가 빨라지니까 아이들도 어느 순간 멈춰가지고 되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건데 따라오던 애들 중에 한 명이 이 차 속도에 맞춰갖고 옆유리를 치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 속도는 사람이 따라올 만한 속도이긴 했었어요. 초등학생도 전력 질주로 뛰면 어느 정도 따라올 만한 속도였거든요. 차에는 저 포함해서 4명이 타 있었고 저는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끝까지 따라오는 애를 보니까 귀여워가지고 아 진짜 귀엽다 이러면서 같이 손을 계속 흔들어 줬거든요.
근데 앞을 보니까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나왔고 차들이 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명한테 야 이제 속도 좀 올리자 하고 옆을 봤는데 차 옆에서 한 사람이 여전히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차량이랑 똑같은 속도로 엄청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봤던 그 애기가 아니었어요. 애라기보다는 키가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큰 얼굴이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엄청 심하게 자글자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이랑 얼굴을 유리창에 바짝 붙여갖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달리는 차량이랑 똑같은 속도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팀원들 쪽으로 뒤를 돌아서 물어봤어요. 너 혹시 차 옆에 보이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왜 그러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너 보이냐? 물어보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팀장님, 왜 좀 전부터 차 타고 나서 아무도 없는데 왜 자꾸 손을 흔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 못하고 야, 지금 차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맞지? 보이는 거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 소리가 차 안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상황에서 차를 세우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고개만 푹 숙이고 식은땀은 나는데 눈을 그냥 감고 부대 도착할 때까지 눈을 한 번도 못 떴어요. 왜냐면 그 헐떡거리는 그 소리가 부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들렸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렇게 그날은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한날은 부대로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현지 통역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좀 등장을 할 텐데 저희가 작전을 나갈 때마다 이 사람을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 출근하자마자 붙잡아서 정말 하찮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든 뭐 헤헤 이런 소리 내는 거 뭔지 아냐, 이런 귀신 있냐.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못했고 단어를 조합해갖고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 듯한 반응이었다가 제가 이제 핵핵핵 이런 흉내를 내는 걸 듣자마자 제 말을 확 자르는 거예요. 표정이 굳어져서 저한테 뭔가 말을 하는데 대충 요약을 하자면 너 조심하라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거 어린애처럼 작은 거 아니라고. 어린애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라고.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화가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날.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더 큰 거는 그냥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분?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 계속 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만 거기서 끝냈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3개월 정도 지났었을 무렵이었는데 제가 이제 밤에 숙소에 있었어요. 한 8시? 제가 숙소가 어떤 구조냐면 이제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 가운데 문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사무실이 있고 양쪽에 각각 왼쪽 오른쪽 하나씩 가벽이 있고 공간이 분리돼가지고 안에는 침대가 있었어요. 침실은 문 대신에 커튼이 져 있었고 저는 들어가자마자 왼쪽 그리고 저 부서의 과장은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공간에서 지냈었거든요. 제가 그날 밤에도 일도 다 끝났고 침대에 누워서 좀 쉬고 있었는데 사무실 쪽에서 과장님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란도란. 그래서 뭐 일 때문에 통화하나 별 신경 안 써보고 있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휴 팀장 자나?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갖고 사무실로 나가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침실 쪽은 불은 꺼져 있고 커튼이 좀 쳐져 있었고 과장님이 침실에서 날 불렀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갖고 커튼 열진 않은 상태에서 뭐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침대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휴 팀장 자나? 아닙니다. 뭐 있으십니까? 이번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안 나가봤어요. 왜냐면 좀 전에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이후에 사람 발걸음 같은 소리가 없었던 상태여서 아, 과장님 침실에서 날 불렀구나.
사무실에 인기척이 없으니까 침실에서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답을 했는데 또 대답이 없어요.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또 불러요. 야, 휴 팀장 자냐? 아, 예, 안 잡니다. 뭐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휴 팀장 자냐? 이번에 대답을 안 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 휴 팀장 자냐?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불러놓고 대답을 안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뭐 쎄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진짜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예, 과장님 저 안 잡니다 하니까 정적이 한 2초 3초 잠깐 흐르더니 옆에 땡땡 부대에 심부름 좀 갔다 올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 심부름이 뭐냐 하면 한국 드라마를 다운받아 오라고 시킨 거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부대 안에 인터넷이 되는 부대가 한 곳밖에 없었는데 국내처럼 빠른 그런 속도가 아니고 엄청 느리고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때는 일단 스마트폰도 없었고 어떤 식으로 다운받았냐면 외장형 하드를 그 부대에다 맡기면 다운받아갖고 다음날 찾아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휴일 전날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고 마침 그날은 휴일 전날이어서 저한테 당연히 심부름 시켰겠거니 하고 저는 밤에 혼자 차를 타고 언덕길을 2개 넘어서 그 옆 부대로 향하게 돼요. 혼자 운전을 밤에 하면서 첫 번째 언덕을 넘고 두 번째 언덕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비포장이었어요. 보통 운전을 할 때 오르막길을 가리면 그 전에 엑셀을 밟잖아요. 저도 밟았어요. 근데 차 속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 차 기름이 없나? 아닌데 많이 있는데 고장났나? 이러다가 제가 차를 세우려고 할 때쯤에 속도가 좀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그 부대 도착을 해서 외장형 하드를 맡기고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운전을 다시 했거든요. 좀 전에 넘었던 언덕을 다시 넘으려는데 속도가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또 이러네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엑셀을 더 세게 밟았는데 엔진은 분명히 막 돌아요. 예.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이상하다고 확실히 느낀 게 이게 차의 문제보다는 그냥 느낌상 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걸 이제 느끼면서 차 앞유리 밖에서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차 엔진은 막 돌아가는데 본네트 밑에서 머리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뒤통수부터, 그러니까 뒤통수가 뭐예요? 뒤통수가. 정말 그 슬로우 영상처럼 천천히 이제 올라오는데 이게 슬금슬금 보네트 위로 올라와서 그 뒤를 돈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엑셀을 밟아도 도는 소리만 계속 나가고 차는 안 나가고 제가 이게 뭐야 어떡하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이게 30초 정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목이 뒤로 확 젖혀갖고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화난 표정으로 저를 막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은 뒷모습인데 목만 뒤로 젖히니까 이게 얼굴이 앞유리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로 엄청 가까워졌어요. 제가 살짝 놀라갖고 몸이 뒤로 확 낮아빠졌는데 바들바들 이제 떨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맞은편 차에서 차가 한 대 지나가니까 그게 쓱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복귀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방으로 와갖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있었나? 사무실 쪽에서 과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휴 팀장 자냐? 그래가지고 예, 과장님 갔다 왔습니다. 힘없이 대답을 하니까 휴 팀장 자냐? 예, 갔다 왔습니다. 휴 팀장 자냐? 근데 이때부터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하나를 깨달았거든요. 애초에 과장님이 이 컨테이너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3일 전에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갔었고 복귀까지는 이틀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컨테이너에는 3일 전부터 저 혼자 그냥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면서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과장님이 저를 계속 부르는 소리가 짧고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휴 팀장 자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휴 팀장 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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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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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테이프 빨리 감기 했을 때처럼 엄청 얇고 높은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소리가 나는 동안에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아 재밌네? 이러고 소리가 더 안 들렸거든요. 한동안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그 헥헥거리는 게 이게 헥헥거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시각과 청각을 같이 느끼는 거하고 시각 없이 청각으로만 느낄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소리로만 그걸 들어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웃음소리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그냥 껄껄껄 거리는 식으로 웃는 소리였어요,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이 시간까지 그냥 웃는 거였네 하면서 이게 뭔가 무서워서 좀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기 외국인데 한국말이 들리지? 이런 생각 들면서 화는 막 나는데 그날은 이불 밖으로 굳이 나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장난치는 건지 괴롭히는 건지 둘 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그 이후에 들은 얘기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현지 통역인이 얘기를 해줬고 그거를 우리 통역병이 다시 통역을 해줘서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때는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도 같이 그 자리에서 이제 들었었던 얘기였는데 이게 좀 큰 사건이긴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파병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강제 합병 당했다는 말로 설명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없는 경우래요. 그래서 당시에 독립한다고 한참 움직이고 있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 몇 곳에다가 한 80년대 후반 엄청나게 학살을 당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지도자가 그냥 학살이 아니고 신경가스라고 해야 되나 그걸 터트려가지고 완전 대살이 있었대요. 그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독립하려고 한다. 그냥 인터넷에다가 그냥 뭐 땡땡땡땡 지역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통역인이 해주면서 그때부터 그 지역 인근에서는 죽은 것들이 산 사람처럼 돌아다닐 때도 있고 산 것인데 죽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 거기서 같이 그 말을 들었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마지막 말도 사실 신경이 쓰이잖아요. 내가 본 게 그때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 네. 뭐 이 정도까진 들었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이때는 파병부대가 더 많은 인원들이 감축이 돼가지고 같이 파병을 나왔다가 중간에 먼저 귀국한 사람도 절반 가까이 됐었고 심지어는 이제 부대 전체가 철수한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여기서 사소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근무지는 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근무지에 더 들어가서 야간에 보초 같은 걸 좀 서게 됐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일반적인 보초는 아니었고 영내에서 가장 큰 상황실 입구를 통제하는 일이었어요. 여기는 미군들도 좀 출입을 했었는데 야간이어도 사람이 좀 있었던 편이었죠. 근데 그때 가지고 갔던 장비 중에 쉽게 말해서 야간 투시경이라고 있어요. 밤에도 잘 보이는. 밤에 초소에 서가지고 장비를 켜서 봤다가 껐다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한 밤 11시 정도 됐었거든요.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로 탁탁탁탁 타타타타탁 이런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경으로 돌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끄면은 다시 타타타타탁 이런 소리가 들리고 옆에서 근무 서는 사람한테 야 너도 이 소리 들리냐? 하니까는 자기도 들린다고. 이게 발자국 소리 아니냐고. 그치 이거 발자국 소리 봤지. 아무리 주리를 둘러봐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투시경으로 무심코 제 발밑을 봤는데 사막여우 한 마리가 제 발밑에 있는 거예요. 하고 야 다행이다 하면서도 야 이거 신기하다고. 야 사막여우가 여기 있네 그러면서 옆에 근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옆에 근무자도 그걸 보고 아유 진짜네? 아유 깜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깜짝이야를 2번 해요. 아예 깜짝이야가 아니고 아예 깜짝이야.
그래서 너 왜 깜짝이를 2번 말해? 그 친구가 무슨 말이냐는 표정으로 저 1번 말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장난친 거냐? 하니까 무슨 장난 말입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응? 하면서 그 옆에 근무자를 봤는데 몸은 그 사람 뒤로 숨기고 그 근무자 뒤로 숨기고 머리만 하나 쑥 내밀어갖고 전에 봤던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장면 자체는 정말 무서운데 그래도 사람이 한 명 옆에 있으니까 뭐 니 어쩔 거냐 이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좀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몸이 길어지면서 제 키를 넘고 그거보다 한 1m는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까지 길어지는데 보니까 다리가 전체 키의 80 정도 차지할 만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엄청 길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길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앉아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앉아있는 모습만 본 거였어요. 그래서 치마가 커튼처럼 되게 길었던 것 같고 엄청 크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장난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고개를 돌려가지고 다른 데 쳐다보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얘가. 야. 계속 불러요, 저를. 그리고 제가 근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말을 걸고 그날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날 이게 본 모습을 알아봤다는 것 때문에 공포감이 좀 더 컸었고 그러다가 제가 그 귀신을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파병이 끝나고 귀국하기 전에 안전한 지역 중에서 견학 같은 걸 좀 시켜줬어요. 견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진짜 오래된 유적지인데 이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이게 아니고 그냥 기원전 5,000년 전, 6,000년 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사람은 안 산대요. 근데 귀국 전에 거길 한번 가게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가 진짜 골목골목이 좁고 복잡을 하거든요. 네. 미로처럼 복잡한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골목골목을 막 걸어가지고 좀 큰 길로 나왔어요. 광장같이 좀 큰 넓은 공간이 있었고 뭐 분수대 같은 조형물이 있었고 근데 거기 앞에 우리 부대 출근했던 그 현지 통역인이 서서 저를 보고 있고 그 옆에 제가 항상 봐왔던 그 귀신이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봤던 그 모습으로 다시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를 보고 어떤 행동이나 웃거나 그런 모습도 없었고 그냥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고 근데 그 현지 통역인도 그냥 무표정으로 같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현지인한테 말을 못 거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현지 통역인은 2달 전에 죽었어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없이 한참을 그 둘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쓱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진 않았고 그렇게 한국으로 제가 귀국할 때까지 그 귀신 때문에 뭐 무섭다 할 만한 일은 더 이상 없었는데 그냥 의문 하나만 더 생긴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뭔가 해답은 없고 다들 거기서 자세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실마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들은 이야기 가지고 혼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을 뿐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오늘은 이렇게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진짜 해외 파병 군대 괴담은 또 처음이네. 근데 제가 이 통역인에 대해서 예.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죽기 전에 꿈에도 나왔고 네.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이후로도 간간히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역인하고 이거하고 좀 연관이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생각을 해오다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해외 파병 중에 다른 얘기, 이 통역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귀한 이야기네요. 귀한 무서운 이야기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효연님. 야, 근데 그거를 실제로 목격을 하거나 겪으면 진짜 무섭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번 이야기가. 이게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일 법도 한데 제가 본 거는 그냥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느끼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와. 일단은 이거는 슈플릭스로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휴플릭스요? 예, 휴플릭스. 아, 이거 휴플릭스를 만들어야 돼, 이거 진짜로. 돌비 플렉스로 하겠습니다. 아니, 휴플릭스입니다, 이거는. 아,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쉬세요. 야, 일단은 해외 파병 가서 이렇게 섬뜩한 귀신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 오늘 이야기는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너무나 무서웠던 그런 귀신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전쟁이야 예전에 끝났다고는 하고 지금 휴전 상황이지만, 그곳은 그때 당시에도 전쟁이었고 너무나 아픈 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귀신들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